증시의 유동성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상승이 큰 종목들도 있지만 하락이 큰 종목들도 있고 순환매도 큰 증시입니다. 유동성 공급이 부족할 땐 순환매, 차별의 장세, 악재에 크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종목을 다 올릴 힘이 없어서 힘이 있는 놈만 가는 증시가 생기는 겁니다. 먼저 저의 댓글란을 보시면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종목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확인하고 보시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차별 장세가 큰 것 같습니다. 상승이 큰 종목과 하락이 큰 종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런 종목의 수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AI 관련해서 좋았을 때 룰루레몬, 나이키, 소비 쪽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증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도 혼자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즘 장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 포트폴리오의 종목 상승만 보시면서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나무를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증시의 분위기를 살피는, 즉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숲을 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차별화 장세는 폭락장을 예상하게 하는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폭락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그널 중에 하나, 폭락장은 많은 시그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인 차별화 장세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차별화 장세가 오래가면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장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천천히 빠져나가게 돼서 조정 시그널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21년 하반기에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주식을 하시려면 많은 것들을 외우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장세를 본 적이 있어서 2021년 하반기에 중소형주를 웬만하면 다 팔고 준비하자고 했었습니다. 하락장을 대비하는 운용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22년에 조정장을 맞았습니다. 폭락이라 해도 되는 증시였죠. 증시에서는 계속 시그널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르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면 기분 좋으면서 오르는 명분 뉴스에 환호합니다. 하락하면 반대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겪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쏠림 현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매수하고 싶은 심리가 들어가고 이것저것 기업 분석에서 좋다고 하면 역시 매수하고 싶은 심리가 들어갑니다. 시그널들이 나타날 때는 쫓아가는 매수를 조심하고 종목 수를 무리하게 늘리는 투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유동성 공급이 잘 된다면 차별화 장세는 점점 완화가 될 겁니다. 유동성 공급이 되고 있다는 기준은 영상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무부나 연준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단기 채권 매입이라는 것으로 우회해서 하고 있는데요. 재무부는 또 채권 재매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 번째인데요. 이 공급이 증시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간단하게 단기 채권 매입은 은행에 준비금을 넣어주고 그것으로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라는 겁니다. 아직은 초반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 볼 수 있지만 유동성 부족을 느낀 게 이미 몇 달째란 말이죠. 유동성이 없어서 쩔쩔매던 증시였는데 물꼬가 트였는데도 여전하다는 것은 은행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재무부나 연준에서 국채 재매입을 하는 경우가 은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은행에 돈이 있음에도 더 돈을 넣어준다는 분위기였는데 지표를 보면 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연준, 영래포, 유동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높은 부분은 현금이 남아 도는 구간이고 낮은 곳은 현금이 다른 데로 이동돼서 부족한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0에 가까우면 증시에서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착시 랠리가 있을 수 있고요. 변동성이 늘어나는 구간으로 해석합니다. 차별화 장세, 급등하는 종목도 있다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옮기려는 분위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즘 금, 은 관심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은행도 현금이 부족해서 연준에서 넣어준 준비금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시로 들어올 여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쉽게 표현해서 돈이 없을 때는 대출 규제 강화도 합니다. 대출을 쉽게 안 해주는 거죠.
주위에 대출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대출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투자다, 데이터 센터 투자다 해서 은행들이 앞다퉈서 대출을 해줬거든요. JP모건이 2025년 현재 데이터 센터 인프라 분야에서 가장 많은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재무부와 연준이 계속 준비금을 안정적으로 보충해 준다면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 압박이 완화돼서 시장에 유동성 공급할 여력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행들이 어느 정도 준비금이 있던 상태라면 짧은 시간에 준비금이 채워질 텐데 지금 은행들은 돈이 거의 없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럼 당장 준비금을 넣어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준비금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쓰지 말고 놔둬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준비금이 채워져야 시장으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몇 번을 더 은행 시스템에 유동성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월에 FMC도 있고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뭔가 보이기 전까지는 재무부와 연준이 은행 시스템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다는 희망과 추가 금리 인하라는 희망으로 버텨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은요, 아직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준비금을 가지고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해줘도 되거든요. 준비금을 극단적으로 움켜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연준은 우회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데 바로 공급이 되는 분위기가 아닌 듯해서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라는 점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시가 아직 괜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투자되어 있는 엔캐리 자금은 미국이 경제적으로나 증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나가는 거지, 엔캐리 자금이 나가서 증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분이 있어야 나가는 건데 환율도 많이 올라서 다시 자국으로 가져가기 괜찮기도 하고 금리 인상이 앞으로 이자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 미국 증시에 희마리가 없어서 나쁠 것도 없지만 좋은 증시도 아니었기에 엔캐리 자금이 천천히 이탈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아직 미국 투자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의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증시 상승을 기대하게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내마녀의 날이었는데 전혀 신경 쓰는 날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신경 쓰지 않는 날이길 바라겠습니다. CPI가 나왔습니다. 엉망이었죠. 셧다운이 있어서 정보 수집이 부족했다고 빈 공간이 많았습니다. 해석은 볼 필요 없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표를 보는 시각이 비슷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한 6년 전부터 미국 지표는 조작도 되고, 조작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마사지라고 하겠습니다. 경제학을 조금만 잘 사용하면 눈속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트럼프는 유가 하락, 에너지 하락을 시키려고 노력했고 하락을 시켰죠. 그리고 지표들이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해서 설문을 합니다. 저도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너무 바빠서 그냥 앞에 2분, 3분 하다가 미안하다 하고 끊었습니다. 몇십 분을 어떻게 전화기를 잡고 있냐는 거죠. 개인의 기분에 따라, 사정에 따라 답이 많이 달라집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막 대답하고, 연봉이 좀 올라서 살만하면 물건값의 느낌이 달라져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더 실물 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표는 주식을 위한 요소일 뿐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는 살아야 하니까 보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CPI 다 기억하시나요? CPI 발표 때나 한번 들여다보지 않으시나요? 내년에 금리 결정할 때 잠깐 말이 나올 수 있지만 말 안 나오면 잊혀질 겁니다. 그리고 금리 결정하기 바로 직전에 CPI가 되었든 PPI가 되었든 더 중요하게 느끼실 거고요. CPI가 낮게 나와서
증시가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하나의 요소인 겁니다. 지표를 보고 주식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하지 미국의 실물 경제를 해석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차, 미국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부분적일 수 있지만 서민들 살기에는 더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과 증시 추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기업 분석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인도량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요. 오랫동안요. 자동차 기업이 아닌데 자동차 기업으로 굳어지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봇 회사 쪽 다른 사업이 잘 성장하는지 지켜보라고만 했습니다. 이걸 장황하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업 분석 영상이 되는 건데요. 저도 기업 분석을 하는데 장황하게 안 하니까 기업 분석을 전혀 안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쉽게 주식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로봇택시, 로봇 쪽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인도량에 집중했던 과거, 주가 상승이 나오니 잊혀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걱정들도요. 주식은 쉽게 하는 겁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가 필요하고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모르시면 시작도 못 하실 겁니다. 방법을 배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흐름 잘 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500을 넘어가면 장대 양봉 하나를 더 볼 수 있는 차트이기도 합니다. 470을 지켜준다면 510 정도, 60 내서 한 520 정도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 상승 희망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가를 잘 지켜주는지 느끼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기업 뉴스들 쫓아다니는 시간보다 주가를 확인하는 것에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넷플릭스 95부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끈적거리면서 붙어 있는 거 하락해도 금방 복귀한다는 거 느끼신 분 계신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마다의 주가 움직임을 느끼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브로드컴 330부근, RKLB는 55, 50부근 말씀드렸습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 상승 희망해 보겠습니다. 아차, 엔비디아 180 기억하시죠? 증시로 유동성 공급이 되고 있는지 이곳저곳에서 숫자로 발표를 하고 그래프를 봐도 우리는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포함 모든 투자자들은 지수를 보면서 증시의 추세와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계속 보고 있었던 구간이 6,900이죠. 금요일 가까이 가서 마감을 했는데요. 6,900 위에서 머물러주면 신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고 지수를 보는 사람들은 예상을 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6,900 위에서 머무른지를 느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에 힘이 들어오면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는 종목도 머리끄댕이 잡고 올리기 때문에 보시는 습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OXL은 위에 쌍고점을 맞았습니다. 쌍고점을 맞았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안 좋은 차트도 좋은 차트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나오면 되는데요. 44 위에서 주가가 머무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쉽게 하실 수 있게 제가 오래 공부하고 연구하고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시각들을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부자가 되려고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